방금 소개받은 이병무라고 합니다. 전주에서 올라왔고요. 분향소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분향소를 하고 있는 데는 사실 전주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어쨌건, 5년 동안, 많은 시민들이 지켜온 자리고, 그리고 전주에 한옥마을이 있는데, 한옥마을은 연간 수백만이 이제 오고 가는 아주 중요한 골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세월호를 계속 상기시키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소개하신 사회자께서는 얘기하지 않으셨지만 그 진상규명을 위하여라고 하는 또 모임도 저도 같이 하고 있고, 이 자리는 이제 그분들을 대변하는 의미에서 발언을 제가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께 한 장 한 장 나눠드렸는데요. 사실 B4 용지 굉장히 긴, 언제 읽을까 이거 사실 보기도 싫은 그런 위인물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한번 꼭 좀 읽어주시고, 오늘 발언에 다 못할 얘기들을 다 담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소개를 하시면서 침몰의 원인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예은 아버님께서도 전면 재수사에서 전면적인 재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 말씀 중에는 우리가 진상규명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침몰의 원인과, 그리고 구조의 방기 문제, 그리고 구조하지 않은 구조 방해 문제, 이런 문제라고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 전체에서 보면 두 개의 국면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침몰의 원인 문제는 사실 아까 진상규명을 위하여라는 단체를 제가 이제 잠깐 소개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세 가지를 좀 더 강조하면서 요구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방영민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두 가지는 공통적입니다. 4.16 연대가 우리 시민들의 어떤 진정한 대변이고, 함께 우리의 90.5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라는 4.16 연대 혁신을 바라고 요구하는 요구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진상규명의 모든 책임은 바로 청와대에 있는 거라고 봅니다. 청와대의 권한과 권력을 동원해야 바로 이 국가가 저지르는 학살범죄를 낱낱이 규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당연히 그 책임 또한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16 연대도 여기에 함께 해야 된다, 앞장서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또 한 가지가 바로 침몰의 원인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침몰의 원인 문제를 사실 많이 얘기하다 보니 준 전문가 이런 얘기를 누군가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이 저는 필요하기도 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침몰의 원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 프레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침몰의 원인 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이나 하는 얘기고, 들여다보면 너무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저는 그동안 5년을 거쳐오면서 가장 처음에 아까 우리 예은 아버님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저지른 자들이, 그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을 동원했습니다. 해양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어렵게 이 문제들을 꼬아놨습니다. 그리고 설명하면서 대중들을 무시하면서 자기들만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만에서 그런 어렵게 문제를 꼬아놨고 그랬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깨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생각하고 있는 아무도 구조하지 않은 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학살, 그 문제만큼 명확한 것은 바로 세월호가 도저히 그들이 말하는 대로 침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 유인물에 나온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면서 그 사진의 방향타의 각도를 보면요. 방향타의 각도가 침몰 시 방향타는 이미 사진에 나와 있어요. 좌연 10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배는 우연으로 10초 만에 한 35도 정도가 돌아갔습니다. 이게 무슨 조합입니까? 이 현상이 무슨 설을 얘기하고 무슨 전문가의 의견을 요구하고 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좌측에서 배를 오른쪽으로 밀어붙였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배 안의 문제가 아니라 배 바깥의 문제였던 겁니다. 이런 단순한 문제조차도 우리는 5년 동안 사실은 그 어려운 프레임 속에서 사실은 잊혀져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세월호를 말하면서 두 가지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하나는 처음처럼이라는 말과 그리고 끝까지라는 말인데요. 자, 처음처럼 어제 일어난 일처럼 우리는 분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지난 정권, 그리고 그 밝혀야 될, 그리고 그것을 규명하고 반드시 처벌해야 될 책임, 그것은 바로 정부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그 생생한 현장 속에 있는 것처럼 그 5년 동안 우리는 많은 혼란들을 겪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설 저런 설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인의 눈으로도 대중의 눈으로도 아무 편견 없이 선입관 없이 보면 보이는 그 진실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일반인을 상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정권을 상대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정권이 동원한 전문가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뭐라 그럴까요? 전문가들의 얘기도 우리는 경청해야 되고 그들의 도움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위원회 저는 다른 검찰 얘기 너무나 문제가 많고 검찰 얘기 하지 않게 됩니다. 청와대 얘기는 뭐 마찬가지입니다. 사참위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면 1년이 지났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가 끝나고 우리 가족들과 4.16연대가 지지했던 것이 요력설 열린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미 상당히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서 그 열린안을 제출했던 겁니다. 그리고 외력 내인설은 대부분 사기, 거짓 이런 것들로서 인식할 만큼의 어떤 성과가 나왔던 거라고 봅니다. 사참위는 이미 결론을 내줬어야 됩니다. 지금 검찰이 명분을 삼고 있는 것은 사참위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또한 사참위를 명분 삼았습니다. 사참위에서 어디까지 밝혀질 건가라는 것을 관건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그들은 사참위 뒤에 숨은 겁니다. 검찰 또한 청와대 또한. 우리는 사참위가 바로 이 침몰의 원인 부분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신속하게 해주길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증거와 근거 논리를 다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다면 저는 사참위 외부에 우리 가족들과 우리 시민들이 함께해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고 적어도 지금 전면 재수사 전면이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만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고 침몰 원인은 배제했습니다. 바로 이 침몰 원인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우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침몰의 원인 문제 또한 결코 저는 어려운 전문가들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시민들, 가족들 모두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이 과제를 저는 신속하게 해내서 반드시 검찰이 전면 재수사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